어머니, 저 올해 김장 안 할래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준비도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손에서 미끄러진 배추가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는 배추보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멀찍이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제가 알던 그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말 한마디를 바로 꺼내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내 며느리가 정말 이런 말을 한 게 맞아? 그 순간 김장 날짜에 맞춰 준비해둔 배추더미, 며칠 전 미리 씻어둔 고무대야, 도와주겠다고 했던 친정엄마 얼굴까지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차가운 며느리의 말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뭐라고 답하셨겠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버거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해지셨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제 곁에 머물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창밖 풍경을 잠시 보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조용한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린다 생각하시고 그날의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떠올려 볼게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는 두 손을 조심스레 모으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고 예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사르르 놓였죠. 그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민수가 참 사람 하나는 잘 데려왔구나. 은지의 첫인상은 단정하고 다정했어요. 말할 때도 조곤조곤하고 상대 표정을 보면서 말을 고르는 아이였죠. 저는 이 아이면 앞으로 서로 잘 맞춰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그랬어요. 하얀 드레스 입은 은지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며느리 봐봐라. 요즘 보기 드물게 얌전하고 예쁘지? 친구들이 고개 끄덕여 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벙그러졌습니다. 결혼 첫 해 김장. 그날도 은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제가 뭐 하면 될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직 서툴러서 배추도 엉뚱하게 자르고 고춧가루는 너무 세게 쥐어서 반은 쏟고 그래도 계속 웃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제가 또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참 밝았어요. 저는 배추를 버무리다가 고개를 들어 은지를 한 번씩 바라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도 더 따뜻해지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명절 준비 때도 은지는 제 옆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저한테 계속 묻고 배우고 하면서요. 고사리는 얼마나 삶아야 해요? 이 나물은 물기를 얼마나 짜야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려는 자세가 저한테는 참 예뻐 보였어요.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부지런히 도와주는 그 모습이 저에겐 참 든든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요즘 젊은 애 같지 않게 참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김장 날이었어요. 은지가 허리를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조금만 하고 쉬어도 될까요? 저는 그때 그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론 조금 의아했습니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죠. 명절 전날에도 은지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며 일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을 아꼈어요. 내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무리시키기 싫어서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왔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은지의 표정에서 예전 같은 생기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손을 뻗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손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느낌. 그게 조금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니니 피곤하겠지. 결혼하면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겠지. 이렇게만 넘겼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배추를 씻어놓고 양념 준비도 다 해두고 친정 엄마까지 모실 준비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올해 김장 안 할래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준비도 안 할 거예요. 말투엔 흔들림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을 단순히 거부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단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 은지를 처음 만났던 날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낯선 집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인사하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은지는 문을 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단정한 몸짓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은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면 우리 민수 데리고 잘 살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식탁에 마주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은지는 고기가 구워지기도 전에 먼저 제 접시부터 챙겼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 한마디가 참 고마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어른 챙기는 걸 어색해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은지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는 듯 행동했어요. 민수도 그런 은지를 보며 흐뭇해했고 저는 두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이 집에 웃음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드레스를 입고 민수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친구들이 제 옆으로 와서 야, 며느리 참 얌전하게 생겼다. 인상 좋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도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은지 같은 며느리 쉽지 않다. 저 아이는 오래 두고 봐도 속이 깊어. 그만큼 저는 은지를 믿었고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김장을 하던 날, 은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제대로 배워볼게요. 은지가 배추 씻는 걸 보는데 이물질을 털어낸다고 털다가 물을 사방에 튀기고 고춧가루를 덜어 넣다가 절반은 바닥에 쏟고 한 번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배추가 소금 소태가 되고 그런데도 은지는 계속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또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고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엽던지 정말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은지를 보며 참 고운 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명절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끊임없이 물었어요. 고사리는 얼마나 삶아야 해요? 이 나물은 물기를 어디까지 짜야 해요? 저는 이 정도 두께가 맞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고 은지는 하나하나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손에 작은 화상도 났는데도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며 다시 펜을 잡았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싶었어요. 민수와 은지가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은지는 설거지를 도와준다며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하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니다. 손님이 무슨 설거지야라고 말해도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저와 은지 사이에 이런 큰 갈등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 준비를 하기로 했던 날 아침이었어요. 은지가 허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너무 아파요. 오늘은 조금만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때 그래, 몸이 아플 때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사람 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나? 그 생각이 마음구석에 남았어요. 명절 준비를 하던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음식의 대부분을 다 해버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아픈 날이 너무 많네. 원래 이 아이가 이런 스타일이었나? 그런데도 저는 그 생각을 굳이 말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은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든 먼저 나서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뒤에서 한두 걸음 떨어져서 움직이더라고요. 말수도 줄었습니다. 제가 은지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알려주면 예전에는 네 어머니 하고 활기차게 답했는데 그 시기부터는 안 해. 이런 식으로 짧게 답하고 말았어요. 그 변화가 저한테는 이유 없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결혼하면 누구나 이렇게 조금씩 변하지. 혼자 그렇게 합리화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프다고 하지? 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왜 밝던 표정이 자꾸 사라지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며느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만 판단했어요. 은지는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게으름이나 요즘 애들 스타일로만 여겼고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신호들이 모두 폭발하듯 드러난 날이 왔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저 올해 김장 안 할래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준비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변화의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그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배추가 바닥에 떨어진 채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자세였고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지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차가움이었어요. 은지야, 방금 뭐라고 했니?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지는 아주 담담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더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투에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제 심장은 순간 턱하고 내려앉았고 숨도 시원하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은지야, 김장은 우리 집안에서 오래 지켜온 전통이야. 민수가 어릴 때부터 먹던 김치가 이 엄마 손맛인데. 그런데 은지는 제 말을 끊었어요. 딱 잘라서. 전 그런 전통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파는 김치도 맛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장은 제 인생이었고 우리 집안의 뿌리 같은 일이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별로라고 말해버리는 그 태도에 저는 황당하기만 했죠.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수는 엄마 손맛으로 큰 아이야. 시판 김치는 조미료도 많고 위생도.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또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고 싶으면 어머니가 하세요. 전 안 할 거예요. 그 말은 마치 그건 당신 일이야. 난 상관없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제 얼굴도 안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쪼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을 굳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손에 남아있던 고무장갑을 벗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말했습니다. 은지가 김장도 명절 준비도 다 안 하겠다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도 변했어요. 은지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민수는 말도 없이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오가는 목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김장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민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러자 은지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당신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전통이야. 전통? 그게 며느리 부려먹으려는 핑계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인지 접시인지 쨍그랑하고 어디 부딪히는 소리에 저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방 문을 열자 민수와 은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은지를 부려먹는다고. 은지는 바로 반박했어요. 전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매번 김장, 명절만 되면 저보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게 힘들다고? 너 회사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게 무슨 일이라고? 제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니, 지금 제 일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울컥해서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김장하고 명절 준비하는 건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돕는 거 아니니? 전 주말마다 시댁 일만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민수는 남자라고 빠지고 너 혼자 하는 게 싫었던 거냐?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는 거야? 네. 전 이제 못하겠어요. 말이 오고 갈수록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서로 상처를 던지는 싸움이 되어버렸을 때 저도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쉬고 싶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은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힌 듯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은지는 가방을 들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뛰쳐나갔습니다. 은지야,
민수가 뒤따라 나갔지만 그 아이는 이미 계단 아래로 사라져 있었어요. 집안에는 깨어진 컵 조각만 남아 있었고 저와 민수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버릇없이 구는 며느리한테 엄마가 한마디도 못하냐? 결혼하지 말았어야지는 정말 너무 심했어요. 민수의 눈빛이 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까지 엄마를 탓하니? 며느리가 먼저 엄마를 무시했잖아.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 그렇게 큰 사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은지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고 전날 흘린 고춧물이 말라붙어 바닥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는 출근도 하지 않고 거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민수야, 출근 안 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어젯밤에 친정으로 갔대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으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생각 없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과하기 전에는 안 들어온대요. 순간 저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받아야 돌아온다는 거야?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엄마가 그 말 하셨잖아요.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건 정말 너무 상처된 말이에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먼저 버릇없이 굴어서 그러는 거잖니. 엄마 은지도 사람인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사람이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려왔어요. 다음 날 김장을 해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은지는 오지 않았고 민수도 도와준다며 서 있긴 했지만 얼굴이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거의 혼자 했어요. 배추 100포기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손에 물이 불어 하얗게 일어나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해야 했던 며느리가 없고 그 아이의 웃음도 없고 김장 준비를 함께 하던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했어요. 사람 한 명 없다고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를 모셔와서 도와달라고 하려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드리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랑 싸운 마당에 내가 어떻게 거길 가니? 은지 마음이 다칠까봐 조심해야지.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또 한 번 눌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배추를 버무리며 은지가 작년에 허리 아파요 하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젊은 애가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치를 통에 담으며도 되풀이됐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나?
아니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도 이유가 있었던 걸까? 혼자 싸우고, 혼자 달래고, 혼자 변명하고, 머릿속은 계속 복잡해졌습니다. 김장을 마친 다음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은지 엄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사돈댁, 우리 은지 때문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사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 감정이 눌려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네, 시간 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사돈을 보니 표정이 무겁더라고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자 사돈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댁, 우리 은지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는 그 말이 억울했습니다. 상처요? 저는 제가 더 상처받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사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도 일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명절마다 시댁에서 부르면 가야 하고 김장 때마다 불러서 도우라고 하면 애도 힘들다고 할 수 있지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도우라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가족이면 서로 돕는 거 아닙니까? 사돈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면 은지 의견도 들으셔야죠. 은지가 아프다고 했을 때 사돈댁이 뭐라고 하셨는지 은지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작년 일들이 스쳐갔어요. 젊은 애가 허리가 아프긴 뭐가 아프냐? 했었죠. 사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사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은지한테 사과하세요. 결혼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한 말. 그건 너무 심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제가요? 네. 그러면 은지가 돌아올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채로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카페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 어머니 만났어요? 만났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하셨어요? 아니.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모르셨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엄마,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은지가 그런 말 한 데는 정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그 순간 불안함이 제 가슴 한가운데 꽂혔습니다.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잠시 뒤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아두었습니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벼운 한숨 소리. 그게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 앞에 앉아 그 자리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 불빛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찬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혼잣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없이 굴었고 저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모두가 나를 문제로 보는 것 같은지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저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졌는지 계속 되짚어봤습니다. 은지가 집을 나가기 직전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을 꽉 눌러 참던 그 표정.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속으로 웅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너무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어느 시어머니라도 화나지 않겠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변명하는데 가슴은 자꾸 뭔가 걸리는 듯 답답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그런 말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민수가 남기고 간 그 한마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 도대체 무슨 이유?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말을 하면 되지 왜 싸우기 직전까지 숨기나? 저는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아무것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거실에는 김장 준비하다 남은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배추 씻던 은지 모습이 떠오르고 전 부치다 기름 튀긴 손을 만지던 모습,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던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지?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은 저도 생각 없이 던진 거였지만 확실히 상처가 될 말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그런 말을 하잖아.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주위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은지도 은지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들이 뒤엉키면서 제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에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로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은지가 언제 온대니?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사과할 때까지 안 올 거래요. 그 말이 정말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과를? 이 말이 또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에는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저도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은지는 연락이 없었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밤 냄새도 안 났고 거실 TV도 꺼진 채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자꾸만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내가 뭘 놓쳤지? 은지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도 못했던 걸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아픈 티라도 냈어야지. 나는 며느리가 힘든 줄도 모르고 혼자서 다 준비했는데 이 억울함과 내가 뭔가 놓쳤다는 자책이 같이 엉켜 있었어요. 그렇게 정확히 2주가 흘렀습니다.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수차례 은지를 만나러 갔지만 매번 허탕만 치고 돌아왔어요. 집안엔 사람 냄새가 사라진 듯 차갑고 텅 빈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주가 끝날 무렵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야겠어요. 은지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이제 뭔가 큰 게 나오겠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앉았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민수야, 이제 말해봐. 은지가 왜 그랬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지 작년부터 병원 다니고 있었어요. 뭐? 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병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자궁내막증이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하면 불임까지 될 수 있대요.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명절에 음식하느라 오래 서 있으면 배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대요. 민수는 목이 메이는지 눈을 살짝 비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장 때 허리 아프다고 했던 거 그게 핑계가 아니었어요, 엄마.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작년 제 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애가 무슨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 그 말이 다시 제 귀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지 얼굴, 서러워도 참아내던 그 표정, 억지로 웃던 그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아픔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엄마도 아셔야 해요. 저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어요. 은지, 올해 승진 누락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일을 못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명절 준비한다고 휴가 내고 김장 때문에 조퇴하고 그런 게 계속 평가에 들어갔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윗사람들한테 가정일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찍힌 거예요. 그래서 승진 명단에서 빠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 우리 집 때문이었나?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몰랐던 거. 그건 은지도 알고 있었대요. 근데 말하면 핑계라고 할까봐 차라리 아예 안 한다고 말한 거래요. 저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민수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결혼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말 들었을 때 정말 절망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은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지에게 가야겠다.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 은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은지가 저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조금 더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마음 깊은 곳에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내가 아팠다는 거 이제야 들었어. 은지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왜 혼자 다 참고 있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도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또 찔렀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내가 한 말,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은지와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며칠 전처럼 무겁기만 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아, 나도 참 많이 몰랐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섰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은지는 제 얼굴을 보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고여버렸어요. 은지야, 와줘서 고맙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 말이 제 귀에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이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의 설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전통이나 도리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은지야, 올해는 전 3가지만 하자. 은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니 이렇게 간소하게 해도 충분하겠더라. 그래서 동그랑땡, 생선전, 육전 딱 3가지만 붙였고 나물은 반찬 가게에서 사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명절이냐 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준비하는 그 풍경이 저한테는 진짜 명절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몸이 먼저 긴장됐습니다. 이번엔 은지가 얼마나 도와줄까? 혹시 또 아프다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지가 일하다가 힘들면 어머니, 잠깐 쉬어도 돼요? 하고 편하게 말했고, 그래, 쉬어라. 조금 이따 하자. 하고 저도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우리 사이의 벽을 서서히 낮춰줬어요. 민수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명절은 진짜 편하다. 우리 집 원래 이렇게 평화로웠던 거야? 저는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글쎄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명절 느낌이네. 은지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색도 조금씩 좋아졌고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치료 덕분에 요즘 통증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지야. 아프면 꼭 말해라. 엄마가 몰라서 그랬지. 네가 아프다는데
내가 왜 무리하게 일을 시키겠니? 그 말을 듣는 은지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던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지 표정이 조금 달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은지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혹시? 은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기 생겼어요. 이제 8주 됐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은지,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정말 편하게 지내자. 은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순간 그동안의 오해와 다툼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김장 하나, 명절 준비 하나가 이렇게 큰 오해와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도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그 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 두 마음이 만나서 조금씩 조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며느리와 갈등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너무 늦게 알지 마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말, 며느리의 표정, 며느리의 숨소리 하나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분들께도 말하고 싶어요.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하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따뜻한 사랑의 말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쓰다듬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곁에 잠시 머물러 주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